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정보처리 기사 필기 제5과목 정보 시스템 구축 관리고요. 자, 우리는 IT 프로젝트 정보 시스템 구축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네트워크에 관련된 이제 새로운 기술은 뭐가 있을까? 신기술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여러분이 익숙한 단어들도 있고요. 또 처음 들어본 단어들도 있을 거예요. IoT다, 사물 인터넷이다. 좀 많이 들어봤죠? 이거는 뭐예요? 네. 다양한, 사물을 인터넷으로 서로 연결해가지고, 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사람과, 네, 사물을 연결한다든지, 또는 사물과 사물을 연결을 해가지고 서로 이제 지능적인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언뜻 생각하기는 사물과 사물이 어떻게 대화를 할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이 하이패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하이패스의 자동차가 이렇게 슉 가면은 여기에 단말기가 있죠. 그 단말기에 남의 자동차에 카드가 있죠. 그게 서로 통신하는 거죠. 원래는 이제 인터넷이라는 것을 이용을 하게 네트워크 쪽을 회사랑 연동을 해서 얘를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여기에 900원이다. 그럼 여기에 이제 900원이 이렇게 찍히게 되는 거죠. 이게 단말기와 카드, 상호, 사물이죠. 사물과 사물 간에 통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아기 기저귀가 있는데 여기에 애가 소변을 맞어요. 축축하죠. 그럼 센서가 엄마 핸드폰에 연락을 메시지로 보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뭐죠? 네, 센서, 기저귀와 핸드폰이 서로 통신하는 거죠. 그러면 엄마가 기저귀 갈아야 되는구나 해서 기저귀를 갈아준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물 인터넷은 사물과 사물, 사람과 사물 간에 지능적인 통신을 해서 진보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M2M입니다. 머신 투 머신이다. 사물 통신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자, 무선 통신을 이용해 가지고 기계와 기계 사이에 대한 통신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선 신용카드 조회기 한다든지 또는 버스 운행 시스템을 한다든지 네. 그 다음에 이제 원격 건침을 한다든지 네. 도시가스 같은 거 원격 건침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사물통신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컴퓨팅이 있습니다. 모바일이다 그러면 휴대용 기기가 되는 거죠. 휴대용 기기로 이동하면서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을 해가지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 쪽에서는 이제 비즈니스에 대한 효율을 극대화할 수가 있고, 또 거기에 관련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있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 클라우드 컴퓨팅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뭐냐면 각종 컴퓨터 자원을 중앙에 있는 컴퓨터에 둡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 기능을 갖는 단말기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서 컴퓨터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말을 해요. 클라우드 구름이다 그죠. 하늘에 있는 구름이어서 내가 여기다가 자료를 보관을 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무료로 제공하는 곳도 있고 유료로 제공하는 곳도 있죠.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또 이제 다른 장소에 가서는 여기에 있는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면 되니까 별도의 USB를 가지고 다닐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팅이 있습니다. 이거는 소비자와 모바일입니다. 소비자와 소비자의 파트너가 모바일 기기로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를 구성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와 자원을 공유하는
그런 기술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바일은 어때요? 이동하면서 가능하죠. 그다음에 컴퓨팅, 클라우드는 어때요? 일정한 공간을 빌려서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이 돼가지고 사업의 큰 시너지가 될 수가 있다.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클라우드인데 인터 클라우드예요. 인터 클라우드. 이거는 뭐냐면 서로 다른, 각기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를 연동을 하고 컴퓨터 자원의 동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여러 클라우드 제공자들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또 그 자원을 이제 연결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메시 네트워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메시 네트워크다 그러면 특수한 목적을 위한 새로운 방식의 네트워크 기술이고요. 대규모 디바이스의 네트워크 생성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17년에 블루투스 SIG에서 메시 네트워크를 메시 네트워크를 이제 지원을 한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주목을 받은 것인데요. 이 메시 네트워크는 이제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냐면, 우리가 이제 무선 랜이 있는데, 무선 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각각의 이제 라우터들이 있는데, 그 라우터들을, 기지국으로 활용을 하자. 그래서 모든 구간을 무성망처럼 구성을 하는 그런 개념이 돼서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더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메시 네트워크는 수십에서 또는 수천 개의 디바이스가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건물의 자동화라든지 센서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데 적합한 기술입니다. 메쉬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보면은 다 연결되어 있는 이런 형태를 우리는 메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쉬 네트워크니까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 거의 모든 것들이 이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Y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Y선은 장거리 무선 통신을 필요로 하는 사물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저전력 장거리 통신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짧은 시간 동안에 데이터 전송이 빈번한 어떤 분야에 사용이 되냐면 검침하는 분야에서 유용하다라는 거고, 이 Y선은 2017년 전라도 고창에 도입이 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NDN이 있는데 NDN은 컨텐츠 자체의 정보와 라우터가 있는데 그 라우터 기능만으로 데이터 전송을 수행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IP망을 대체할 새로운 인터넷 아키텍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NGN이 있는데 NGN은 이제 T에서 개발한 유선망을 기반으로 하는 차세대 통신망입니다. 그래서 유선망뿐만이 아니라 이동하고 있는 사용자를 목표로 하고 이동통신에서 제공하는 완전한 이동성 제공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NGN의 배경 개념은 하나의 망이 인터넷처럼 모든 정보와 서비스를 패킷으로 압축해서 전송한다라는 거고요. SDN이 있는데 SDN은 네트워크를 컴퓨터처럼 모델링해서 여러 사용자가 각각의 소프트웨어들로 네트워킹을 가상화하고 제어하고 관리하는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NFC가 있는데 NFC는
고주파를 이용한 근거리 무선 통신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양방향 통신을 지원하는 RFID의 기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UWB가 있는데 UWB는 짧은 기간에서, 짧은 거리에서 많은 양의 디지털 데이터를 낮은 전력으로 전송하기 위한 무선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블루투스와 비교되는 기술이 되겠고요. 많은 양의 데이터를 1km의 거리까지 전송할 수가 있고, 그래서 지진이라든지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전파 탐지기, 네, 이런 것들로 인명 구조를 할 수 있는 응용 범위가 광범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코넷이 있는데, 피코넷은 여러 개의 독립된 통신 장치가 블루투스 기술이나 UWB 통신 기술을 사용해서 통신망을 형성하는 무선 네트워크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이 피코넷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조정 프로토콜에 의해서 마스터, 슬레이브 역할을 하면서 네트워크를 형성을 합니다. 마스터는 이제 메인에 해당이 되는 거고, 슬레이브 이런 역할을 하면서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피코넷은 수십 미터 이내에 좁은 공간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 또는 정지하거나 이동 중에 장치를 모두 포함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W밴이 있습니다. 이거는 웨어러블 또는 몸에 심는 형태의 센서나 기기를 무선으로 연결하는 개인 영역 네트워킹 기술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선 센서나 기기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휴대폰이나 또는 이제 기지국을 통해 가지고 병원이라든지 필요한 곳에다가 실시간으로 전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받는데 응용할 수 있습니다. GIS가 있습니다. GIS는 이제 지리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분석하고 출력할 수 있는 컴퓨터 응용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위성을 이용해 가지고 모든 사물의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자, USNES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각종 센서로 수집한 정보를 무선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구성한 네트워크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RFID 태그를 부착을 해가지고 사물의 인식 정보는 물론 주변의 환경 정보까지 탐지해가지고 이거를 네트워크에 연결을 해서 정보를 관리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자, SON입니다. 자동 구성 네트워크다. 주변 상황에 맞추어 가지고 스스로 망을 구성하는 네트워크입니다. 에드훅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거는 별도의 고정된 유선망을 구축할 수 없는 장소에서 모바일 호스트만을 사용해 가지고 구성한 네트워크가 됩니다. 그래서 망을 구성한 후에 단기간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유선망을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 이럴 때 적합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있는데 슬라이싱이다 그러면 이제 자른다 그런 개념이 되죠. 그래서 네트워크에서 하나의 물리적인 코어 네트워크 인프라를 독립된 다수의 가상 네트워크로 분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양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네트워크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네트워크 슬라이싱, 자른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저전력 블루투스 기술이다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일반 블루투스하고는 동일한
2.4GHz 주파수 대역을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연결되지 않은 그런 대기 상태에서는 절전 모드를 유지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지능형 초연결막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새로운 변화에 급격하게 증가하는 데이터 트래픽을 효과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정부 주관 사업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트워크는 어떤 식으로 설치할 수 있을까? 만약에 여러분한테 이제 컴퓨터 50대를 주고 서로 연결하세요라고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연결을 할 것이냐라는 거죠. 성형이다, 스타양이다. 우리가 이제 한 반의 스타는 한 명이죠.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 중간에 중앙 컴퓨터에 좋은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컴퓨터들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A, B, C, D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C한테 뭔가 전송을 하고 싶다. 그러면 중앙에 있는 컴퓨터를 거쳐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B가 C한테 보낼 때도 선 따라서 가야 되니까 중앙에 있는 컴퓨터를 거쳤다가 이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형이다. 그럼 여러분이 뭐를 생각해야 되느냐? 중앙에 컴퓨터가 있다. 라는 거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는 어쩔 때 컴퓨터가 이제 네트워크가 마비될까요? 중앙에 있는 컴퓨터가 만약에 고장이 났다. 그러면 전체 네트워크가 마비되는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A라는 단말기들과 중앙에 있는 컴퓨터가 이렇게 1대1로 연결된다. 1대1이다. 라는 것을 포인트 연결망이라고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연결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말 장치에 대한 추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 끝에 또 하나 연결하면 되죠. 그래서 단말 장치에 대한 추가가 쉽다. 또 그것에 대한 제거도 쉽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중앙에 있는 컴퓨터와 연결이 됐다. 중앙에 있는 컴퓨터가 고장이 나면 전체 네트워크가 마비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링형이 있습니다. 링형은 이제 서로 이웃하는 컴퓨터들끼리 연결이 된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하는 컴을 연결한 거. 그래서 동그라미 모양이다 그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연결된 것을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하는 컴퓨터들끼리 연결했다. 1대1로 연결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웃하는 컴퓨터들끼리 포인트 방식으로 이제 연결한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웃하는 컴퓨터들끼리 연결을 했다라는 거고요. 단방향과 양방향이 있는데 단방향인 경우는 이제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데 예를 들어서 A, B, C, D 이런 컴퓨터들이 있다. 만약에 내가 E한테 뭔가 전송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지고 E한테 오게 되고 다시 돌아서 제자리에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쩔 때 마비가 되겠습니까? 하나의 컴퓨터라도 고장이 났을 때 하나의 한 군데의 선이라도 고장이 났을 때 전체 네트워크가 마비됩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버스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쩔 때 고장 나는지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주고요. 버스형이다 그러면 회선이 하나예요. 이게 회선입니다. 회선 하나. 이 회선에 자, 여러 대의 컴퓨터들이 이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방식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가 B, C, D가 있을 때 A가 C한테 뭔가 전송을 하고 싶다. 그럼 중앙 회선을 거쳐서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회선이 바로 공용 회선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어쩔 때 네트워크가 마비되겠습니까? 이 공용 회선이 고장이 나면은 전체 네트워크가 이제 마비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계층형이다, 트리형이다, 분산형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방식이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뻗어나가는 방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이제 분산 처리 시스템에 이제 주로 사용이 됩니다. 다음에 메쉬형이다, 만형이다 라는 것은 모든 컴퓨터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방식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되면은 어떤 게 고장 나더라도 네트워크가 마비되는 일은 없겠죠. 하지만 어때요? 회선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겠죠. 자, 만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컴퓨터가 이렇게 4대가 있는데 선이 몇 개 필요할까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래서 N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한 대의 컴퓨터당 선이 몇 개 필요합니까? 3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4대의 컴퓨터니까 각각의 컴퓨터당 선이 3개씩 필요하겠다. 그런데 A라는 컴퓨터에서 선이 3개 필요했는데 B라는 선을 보였고 B라는 컴퓨터에서 1개, 2개, 3개인데 A와 B는 이미 연결을 했죠. 그래서 중복이 한 번씩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얘를 2로 나누어요. 그래서 수식을 표시한다면 2분의 n 곱하기 n-1개의 선이 필요하다라는 공식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네트워크를 거리에 따라서 근거리 통신망, 광대형 통신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근거리 통신망이다. 그러면 이제 주로 동일한 건물 이내의 통신망을 말을 하고 비교적 가까운 거리의 통신망을 말을 해요. 여러분 집 안에 컴퓨터가 뭐 5대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건 랜 정도 되겠죠. 우리 학교 하나의 교실에 컴퓨터가 이제 30대가 있는데 그것을 연결을 해야 된다. 그것도 뭐겠습니까? 랜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광대형 통신망이다. 그러면 이제 국가를 이제 연결을 하는 거야. 국가와 국가를 연결하다 보면은 넓은 인터넷이 마련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한다면 랜, 맨, 웬 이렇게도 구분을 합니다. 넓은 범위. 그래서 얘는 동일한 건물 이내의 통신망이다. 얘는 건물과 건물을 연결해서 하나의 도시까지 연결한 것이다. 자, 얘는 국가와 국가까지 연결한 개념이다. 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 호스트 컴퓨터가 있고 이를 중심으로 터미널들이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구성 형태가 무엇이냐. 여기서 핵심은 뭐겠습니까? 중앙에 컴퓨터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성형이다. 네, 우리는 항상 스타는 한 명이다. 이렇게요. 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